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중성화 영상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성화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참 이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술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생식기관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료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그 사료를 버리고 다른 사료를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술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 동물이 처한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컷 강아지, 그리고 암컷 강아지, 그리고 수컷 고양이, 그리고 암컷 고양이,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수컷 강아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이 개들을 목줄로 이렇게 매놓지 않고 마음대로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이 개들을 풀어놓고 키우십니까? 좀 목줄을 묶어 놓고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불쌍하게 어떻게 목줄을 매놓고 키웁니까? 저는 이렇게 그 개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대로 좀 풀어놓고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사람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개를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개가 다른 사람들을 또 위협할 수도 있고, 또 그 개가 다른 집으로 가서 다른 집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 강아지를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이웃집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결코 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개가 이웃집을 마음껏 떠돌아다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가 밖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특히 또 주변에 암컷이 발정이 오게 되면은 더욱더 뛰쳐나가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 주변을 울타리로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로 친 다음 목줄을 매어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울타리 안에만 가둬놓는다면은 개는 그 욕망을 스스로 참 제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산책을 시켜주고 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컷개를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을 시킬 뿐 아니라 부상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성장기가 다 끝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컷 강아지입니다. 암컷 강아지는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임신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년에서 한 2번에서 3차례 정도 이 발정이 오는데요. 그 발정이 오는 기간 동안 약 한 2주 정도의 발정이 오게 되면은 그
뭐 침대라든지 주변이 이 피로 얼룩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또 청소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게 힘들다면은 기저귀를 약 한 2주 정도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주변에 수컷이 있다면은 기저귀를 채워도 그것이 또 간혹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컷 강아지를 수술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임신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수술을 시키지 않았는데 자궁 축농증이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동종요법이나 이 홀리스틱 수의사에 의하면요, 자궁 축농증은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 초기에 일찍 발견한다면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키지 않는 암컷 개들은 조금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궁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컷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참 고양이들은 이 개들과 다르게 참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데요. 특별히 이 암컷 고양이들은 그 발정이 오게 되면은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 아기 울음소리를 계속 거의 몇 주 동안 내는데요. 그것을 참 듣게 되면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도 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폐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발정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계획적으로 정말 이 번식시키지 않는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하지 않고도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염려되는 것이 또 제가 그 앞서 언급했던 그런 단점들, 관절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행동학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염려되는데요. 다행히도 고양이들은 개들에게서 발생하는 그 중성화 수술로 발생하는 뼈암이라든지 관절 질환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 난소가 그 신체에 끼치는 유익한 영향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고양이에 관한 연구는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개들보다는 그런 부작용이나 단점이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관리하고 키울 수만 있다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것도 무방하지만 또 한다면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컷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납게 굴거나 그 다음에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킹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집안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고양이를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이 발정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집을 나가게 되면은 고양이들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고양이에게 임신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컷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 보호자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계획적인 그 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을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료 대신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외부 기생충 약이나 심장 사상충 약을 먹이지 않고 가능한 한 그 약의 횟수를 줄이거나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은 자궁축농증이라든지 유방암 그리고 여러 가지 생식기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건강과 질병은 갑자기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수많은 결정들이 쌓여서 질병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아지를, 그 다음에 동물들을 키울 때 한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지게 이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성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는가? 그것은 수술하는 시기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호르몬이 분비되어 완전히 성장이 끝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뼈의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때를 말하는데요. 주로 소형견들은 9에서 12개월 사이가 성장이 끝나고요. 대형견들은 주로 2년 사이에 그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고양이들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종은 보통 1년 사이에 성장이 끝나고요. 메인쿤과 같은 종은 완전히 다 성장하려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성장이 다 끝났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 임신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잘 관리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영상을 마치면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문제는 정말 흑백 논리처럼 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또 개체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물은 번식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번식을 맞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 동물들이 또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입장에서 양쪽 다 고려를 하여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